대한민국 예술계에서 학교를 어릴 때부터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난 전문 예술가들이 기본적으로 아주 유기의 구조 내에서 순응하면서 자라온 집단적인 어떤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블랙리스트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에 실제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나 또는 심지어는 만천하에 그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그동안 겪었던 억울한 과정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토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지원제도라는 게 창작 현장에서 아주 기본적인 시드머니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시드머니 역할은 지원제도를 가지고 국가가 공공기관이 조직적으로 주도면밀하게 탄압을 한 거잖아요. 창작가 일상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술인들의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면 마찬가지로 연결되어서 창작 활동은 당연히 위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부분들이 같이 연결되면서 굉장히 증폭된 트라우마 속에 지금 살고 있다. 여전히 그 부분은 변화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범죄에 대해서 극복이라는 개념보다는 사실 극복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상처받은 일이기 때문에 이걸 최소한의 명예회복 정도는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작년 재작년에 바뀌었지만 국정원부터 청와대 직접 개입했다라는 국가의 발언이 나왔었고 그렇다 그러면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했던 여러 자료들 다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또 다른 면밀한 또 깊은 조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밝혀져 있는 조사의 결과대로 예술인들이 처벌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더욱이 정권이 이제 바뀌었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와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법제라고 할 수 있는 예술인 권리 보장법 같은 경우도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국가범죄를 실행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책임을 묻는 그런 법적으로 어떤 그 제재를 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삭제된 채로 이렇게 법에 국회에서 기습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 우리가 극복을 원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여기서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더 많은 진실들이 파묻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어쨌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더 밝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여전히 미진하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제한된 정보 가지고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뭐 수사권이나 강제적으로 어떤 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걸 요건도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미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진상조사라는 개념은 사실상은 국가범죄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게 진상조사가 되려면 그 범죄를 저지른 국가가 제대로 된 성찰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가 직접 나서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사실상 진상조사 과정에서 국가가 제대로 나서지는 않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내어주는 형태, 조사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최소한의 안경을 내어주는 형태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상당히 불만입니다. 문체부라는 조직 자체 또는 공무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논리는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시키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코스트니 제노사이드로 얘기를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사람이 살해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정신적인 사상적인 살인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금 현 상황이고 아직도 대한민국은 블랙리스트 검열 사태 속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술인 권리 보장법 시행령이 최대한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또 별도의 조치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제대로 실효성을 얻어내기 힘들다. 그래서 예술인 권리 보장법 개정 작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더불어서 동시에 아직도 우리는 국가로부터 공사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청와대부터 국정부터 산하문화예술기관까지 국가가 총동원해서 국가라는 주체가 범죄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이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특별법이 마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진한 진상조사에 대한 그리고 처벌, 시효가 지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명예회복이나 사회적인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은 반드시 마련됩니다. 더불어서 범죄 실행 주 기관이 문체부는 여전히 조직에 대한 개혁을 안 이루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직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 이 상태로
지원 사업을 가지고 예술인들을 관리 통제하는 이런 구조로는 이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문화예술계 현장 생태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뭐 생태 구조, 지금은 사실은 예술인 복지라든지 예술인 노동권이라든지 그리고 예술인 관련한 여러 가지 리서치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담보해내는 기관들이 없어요. 그 구조에 맞는 형태로 예술기관들이 조직이 계획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같은 경우도 여전히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겠습니다. 이제 예술인들이 요구하면서 싸워나가야 되겠죠. 사실 지난 5년도 굉장히 힘들게 진행됐었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자회견과 집회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리고 뭐 토론회, 공청회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아쉬운 건 지난 정권에서 우리가 이러한 투쟁들을 할 때 국가가 한 번도 선도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들을 먼저 문제 제기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성찰 차원에서 국가적인 성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먼저 얘기를 꺼내봅시다라고 판을 깐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피해자인 예술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판을 깔고 얘기를 정리하고 끝났거든요. 지금 이 정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 5년과 다름없이 여전히 힘들고 지단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예술 검열이라는 게 단순하게 창작자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국가가 누군가의 발언과 생각과 사상을 통제한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직업이 예술인이라서 그 부분에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았을 뿐이지 사실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반음업적 문제다. 앞으로 5년 동안은 대국민 더 전선을 넓혀서 표현의 자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가지고 조금 더 전선을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